자, 이번 시간에는 세포의 전기적 흥분을 표현하는 막전류의 수학적 모델을 유도하는 과정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막전류는 세포막을 가로질러 세포 외부에서 내부로 흐르거나 또는 내부에서 외부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막전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세포막을 가로지르는 막전류에 대한 수학적 모델은 세포막의 동력학적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세포막의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포막은 그림과 같이 이중인질층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세포막을 관통하는 막 단백질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중인지질층은 친수성을 띤 인으로 만들어진 헤드 그룹과 그리고 소수성을 띤 지질로 만들어진 꼬리 그룹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중인지질층은 전기적 절연체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기적으로 커패시턴스 또는 용량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회로의 선형소자인 커패시터로 세포막의 이중인지질층을 모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단백질 중에서 이온 채널 또는 이온 펌프 등과 같은 이온들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전기적 전도체 또는 저항체로 모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의 막전류 모델을 전기적 커패시턴스와 그리고 저항, 즉 레지스턴스가 병렬로 연결된 전기 회로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전류를 IM으로 표현하고 커패시턴스를 가로지르는 용량성 전류를 IC, 그리고 저항을 가로지르는 저항성 전류 또는 이온 전류를 II온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이 IM은 IC 더하기 II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성 전류는 곧 이온들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전류이기 때문에 이온 전류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표현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온 전류라고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용량성 전류 IC는 세포막의 커패시턴스 물성치만 측정이 되면 다음 식과 같이 커패시턴스와 막 전위의 시간 변화율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온 전류 II온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온 전류는 세포막에 있는 이온 채널과 이온 펌프 등을 통한 이온들의 유동을 의미하는데요. 각 채널 및 펌프들은 게이트라고 불리는 단백질들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각기 서로 다른 단백질 조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온 채널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전압 전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소디움 이온 전류와 포타시움 이온 전류는 서로 다른 전압 특성을 가집니다. 또한 세포마다 특정 이온 채널의 분포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이온 채널의 전류 특성이 세포마다 각기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심방세포에서의 소디움 전류와 심실세포에서의 소디움 전류는 서로 다른 전압 전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포에서 어떤 종류의 이온 채널을 어떤 분포 밀도로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당 세포의 전기적 특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1차원 흥분 확산 모델에서 흥분학이라고 할 수 있는 막전류항이 용량성 전류와 그리고 이온성 전류로 나뉘고 용량성 전류는 CM 라운드 V 라운드 T로 유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심근세포 내외의 이온 농도와 네른스트 전압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포 내 이온 농도는 세포 외 이온 농도와 다릅니다. 여기 다음 표는 심근세포에서의 소디움, 그리고 포타시움, 칼슘, 염소 이온들의 세포 내외의 농도를 보여주는데요. 세포 내에는 포타시움이 아주 높은 농도로 있고 세포 외부에는 소디움과 칼슘 그리고 염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농도의 차이는 세포막 간 전기화학적 전위차를 발생시키는데 이 전위차는 아래에 있는 네른스트 방정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 X는 X이온의 네른스트 전압인데요. 이것은 RT 나누기 ZF 로그 CXI over CXO가 됩니다. 이 식에서 R은 이상기체 상수, T는 절대온도, 그리고 ZX는 X의 이온 원자가,
F는 페리데이 상수가 됩니다. 이 방정식이 가지는 전기화학적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방정식의 우변에 있는 자연 로그를 상용 로그로 바꿔보면 2.303 곱하기 RT 나누기 ZF 곱하기 상용 로그 CO 나누기 CI가 됩니다. 상온에서 RT 나누기 F는 대략 26mV이기 때문에 2.303 곱하기 RT 나누기 F는 대략 60mV 정도가 됩니다. X이온의 네른스트 전압은 60 곱하기 상용 로그 CXO 나누기 CXI가 되고, 이것은 그 농도가 10배 증가할 때마다 60mV의 전이차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표에서 이온별 네른스트 전압이 오른쪽 표에 나타나 있는데요. 세포 내외 농도 차이와 네른스트 전압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이 방정식이 제시하는 의미와 비슷한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앞서 배운 네른스트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온 전류의 수학적 공식화를 해보겠습니다. 포타슘 채널을 통해서 포타슘 채널을 통한 이온 전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타슘 채널의 이온 전류 IK를 옴의 법칙을 적용해서 다음과 같은 식 델타 V 나누기 R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델타 V는 전압이고 R은 전기 저항이 되겠습니다. 전기 저항은 포타슘 채널의 막 전도도 GK의 역수로 대체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R분의 1이 GK가 됩니다. 전이차는 세포 내외의 전이차인 막전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막전이 BM과 포타슘의 네른스트 전압인 EK의 차이로 대체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포타슘 전류 IK는 GK 곱하기 BM 빼기 EK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에서 포타슘의 막전도도인 GK가 상수라면 아래 그림에서처럼 막전압과 막전류 간의 선형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선형곡선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세포 내에서 세포 외부로 유출되는 외향 전류를 양의 전류,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인 내향 전류를 음의 전류로 가정을 했고요. 제시된 방정식과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막 전류가 네른스트 전압과 같을 때 이온 전류 IK는 0이 됩니다. 그리고 막 전위가 네른스트 전압 EK보다 작은 상태에서 큰 값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포타슘 전류 IK가 음의 전류에서 양의 전류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포타슘 전류가 내향 전류에서 외향 전류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른스트 전압 EK를 다른 말로는 역기전력이라고도 합니다. 자, 앞서서 제가 포타슘의 막전도도인 GK를 상수로 가정하고 설명을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GK는 세포막에 있는 포타슘 이온 채널의 분포 밀도와 그 채널을 구성하는 게이트 단백질들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채널에 있는 게이트 단백질들은 그 막 전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실은 막 전도도 GK는 상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GK의 값을 결정하는 채널 분포 밀도와 채널을 구성하는 게이트 단백질들의 전압 특성을 고려한 수학적 공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포타슘 채널을 예로 들어서 게이트 단백질의 전압 특성과 작동 메커니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포타슘 전류 IK는 GK 곱하기 BM 빼기 EK가 되는데요. 포타슘 막 전도도인 GK는 상수가 아니고 다음 식에서 보듯이 GK 바 곱하기 Y가 됩니다. 여기서 GK 바는 상수로서 최대 전도도를 의미하는데 포타슘 이온 채널의 세포막 분포 밀도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세포막 내 분포 밀도가 높을수록 최대 전도도인 GK 바가 높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Y는 게이트의 열린 상태 비율을 나타내는데 Y 값이 1이면 모든 게이트들이 열린 상태이고 0이면 모든 게이트가 닫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1 빼기 y는 닫힌 게이트들의 비율이 됩니다. 게이트들의 열림률 개수를 알파 y로 두고 닫힘률 개수를 베타 y라고 두면 게이트의 개폐 동력학은 아래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열린 게이트 비율의 시간 변화율, 즉 dy dt는 알파 y 곱하기 1 빼기 y 빼기 베타 y 곱하기 y가 됩니다. 이 식을 해석해보면 닫힌 상태 비율이 1 빼기 y죠. 닫힌 상태 비율과 열림률 개수의 곱이 dy dt를 즉 y의 시간 변화율을 증가시키고 열린 상태 비율 즉 y와 닫힘률 개수의 곱이 바로 dy dt를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정식은 수학적으로 게이트의 열림 비율 또는 확률값인 y라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인 시간 t에 대한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이 상미분 방정식의 해는 다음식 y는 y 인피니트 빼기 y 인피니트 빼기 y 제로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 y가 됩니다. 이 식에서 y0는 초기값이고 y의 초기값이 되고 y 인피니트는 y의 정상상태 응답 또는 정상상태 값이고 타우 y는 y의 시상수가 됩니다. 정상상태 응답인 y 인피니트는 알파 y 나누기 알파 y 더하기 베타 y가 되고 시상수 타우 y는 1 나누기 알파 y 더하기 베타 y가 됩니다. 이러한 상미분 방정식의 해법은 공학수학 1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도를 하지 않고 다만 해의 의미를 한 번 더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의 개폐 동력학은 이 상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 해는 바로 y의 정상상태 응답과 시상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것들은 알파와 베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림률 개수 알파와 닫힘률 개수 베타만 알면 해당 게이트의 개폐 동력학의 해를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파 y와 베타 y는 어떻게 구할까요? 알파 y를 열림률 개수라고 하였고 베타 y를 닫힘률 개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패치 클램프라는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인비트로 세포막 단백질 실험을 통해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패치 클램프 장치는 옆에 보이는 사진에 있는 것이 바로 패치 클램프 장치고요. 실험적으로 알파와 베타는 그림에서처럼 막전위에 의존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포타슘 채널의 경우에 막전위가 증가하면 알파 열림률 개수가 증가하고 베타 즉 닫힘률 개수는 감소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실험 데이터들을 수학적 피팅 과정을 통해서 알파 y와 베타 y의 막전위 의존성 거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앞서 본 게이트 동력학을 모사하는 상미분 방정식의 정상상태 응답과 시상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면 해당 상미분 방정식의 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게이트의 동력학적인 거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게이트의 동력학적 특성을 반영한 이온 전류의 수학적 공식화를 포타슘 채널을 예로 들어서 공부해 봤으며 1차 상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